자, 이번엔 좀 깊이 있는 개별 기업 분석 들어볼까요? 시장 전문가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방송 마이크 꺼졌을 때 네. 이화진 과장 자랑하실 만한 게 혹시 있나? 이게 이렇게 밋밋하면 네. 투자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각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하셨던 뭐의 포인트 좀 이 기업 이렇게 잘 됐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일단 제가 이제 하반기 때 꾸준하게 밀었던 게 사실 로제라고 해서 로봇과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밀기는 했었어요. 아, 그런 테마.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을 좀 좋게 보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ABL 바이오나 이오플로 같은 경우도 조금 길게 봐야 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기사는 계속 나오고. 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오플로우는 그 광고도 하죠. 네, 이오 패치 이거 당뇨병 환자들. 패치. 예, 맞습니다. 텔레비전 광고, TV 광고도 하는 거. 그런 부분은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부분이라서 사실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워낙 이제 안 좋았던 측면도 있었고 네. 결국에는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로봇과 제약바이오는 좀 특히 헬스 케어 쪽은 이어플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어플로우, ABL 바이오 ABL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등등. 알테오젠. 네.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게 또 많이 회자되는데 1월 9일부터인가 지금. 네, 맞습니다. 19일부터 있습니다. 네. 바짝 다가와 있기 때문에 뭐 또 AI를 최근에 저희가 많이 접목을 하는데 네. 얘기도 많이 하고 GPT라고 하는 이 굉장히 센세이션하지만 네. 여기 이제 AI와 더불어서 바이오가 접목이 되면은 그렇죠. 또 다른 세상. 일각에서는 그 mRNA 우리 백신 맞을 때 그거를 암을 암 백신 네. 이 등도 나오더라고요. 네. 와, 세상이 이제 점점 변하는구나. 질병 정보의 날이 멀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또 가보죠. 탐방 갔다 오신 네, 분이죠? 저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로보티즈. 로보티즈. 예. 내년도에 보고 계시는 로제라고 하는 로봇과 제약바이오. 네. 약간 네, 그래요. 자, 네. 로보티즈는 어떤 기업이에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뭐 감속기, 가속기 만드는 부품 쪽으로 일단 매출이 거의 8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이게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는 서비스용 로봇이 좀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 회사 지분의 8%가 LG전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곡동 쪽에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 근처에 있기는 한데 내년에는 이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랑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있고 실내 자율주행 로봇은 이제 로봇 이름이 이제 직개미가 실내고 네. 실외가 일개미입니다. 이게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병원 쪽에 대한 서비스로 인한 매출이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중국이나 이쪽에서는 이미 호텔 같은 경우는 이미 층간 이동을 하면서 룸 서비스 같은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서울 쪽에 호텔을 아마 가보신 분은 계시겠지만은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룸 서비스를 주문을 했을 때 뭐 수건이나 이런 물병이나 이런 관련된 통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방 앞에까지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회사 측에서는 내년에 가이던스를 한 실내 자율주행만 1,000대 정도 네. 판매할 계획인데 일단은 구독 서비스라고 하죠. RAAS라고 해서 구독 서비스로 대략 80만 원에서 130만 원 합니다. 그러면 1,000대라고 하게 되면 대략 월간 한 10억 정도가 되겠죠. 지금 이 회사의 매출이 작년 연간 대략 2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실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만으로 100억까지 나올 수는 있는 거죠. 최대 맥시멈.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품이 85% 매출 비중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동안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았던 이런 서비스 로봇에서 많이 굉장히 성장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외 서비스 같은 이제 일개미라고 하는 이런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말하면 뭐 요구르트 아줌마 그런 비슷한 그런 기계처럼 생겼어요. 네. 그 부분도 이제 결국엔 규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그 물류 로봇 자체가 자동차랑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횡단보도로 못 건너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개선돼서 내년부터는 많이 보완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관련 물류 배송 서비스도 특히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흐름도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런 배달 로봇으로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은 요즘 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또 물론 지금 속도가 느리다고 얘기하려지 화면을 빨리 돌려버리네. 예. 자, 하여튼 근데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방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경계심이 있고 네, 맞아요. 물론
다수의 배달하시는 업종분들은 좋으시지만 그런 왕왕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기계가 딜리버리 해주면은 네, 조금 맞아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그쵸.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결국 이 회사가 물론 저도 중요한 질문을 한 게 국내 서비스로만 국한이 되게 되면은 성장성이 굉장히 닫혀 있는데 결국에는 해외 법인을 통해 가지고 확장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 1,000개에 있는 호텔이나 병원에서 저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중국의 로봇 시장이 워낙 규모가 큰 시장이다 보니 결국 중국 진출과 다른 나라에 대한 확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준비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조금 지켜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만큼 그런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가는 아직 조금 무겁긴 한데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다음 기업으로 넘어갔어. 다음 기업은 스코넥 하겠습니다. 스코넥. 네. 요즘 핫한데 여기도 좀 지켜보고 있는데. 네, XR 콘텐츠 기업이죠. 이제 결국 내년 초에 이제 CES 2023에서 결국 XR 관련 이제 기기들이 좀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은 빅테크 회사들 뭐 구글이나 특히 뭐 메타의 뭐 오큘러스나 뭐 이런 부분 오큘러스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크게 주목을 받을 거고 결국 게임 콘텐츠나 이런 관련 콘텐츠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는 회사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제 2002년도에 이런 그 플레이스테이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의 2부터 이제 게임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VR 쪽으로는 2015년에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가 기계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모타블리츠라는 게임을 선보이면서 좀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네. 이 모타블리츠가 2017년도에 이게 소니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죠. 플레이스테이션 VR 쪽 그 콘텐츠 플랫폼에서 1위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1위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VR 게임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독보적으로 좀 잘하는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저도 이제 VR 게임을 해보긴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런 게임 자체는 특히 총싸움과 같은 FPS 게임이 오히려 주류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FPS? 예. 뭐 어떤 약자죠? 슈팅 게임이라고 보통. 흔히 뭐 실전 게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약자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뭐 결국 스트라이크 러시가 이제 내후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메타랑 같이 공동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VR2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2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VR2가 내년 1분기에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내년에 XR 기기 하드웨어가 초반에 굉장히 시선을 많이 잡을 거고 결국에는 우리 처음 이제 삼성 갤럭시 기어가 1 나왔을 때 실패했던 이유가 그 콘텐츠 부재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컸었기 때문에 이런 게임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스트라이크 러시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 제가 봤을 때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내년 CES 2023으로 인해서 오히려 스코넥 회사가 워낙 이제 시청도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좀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스코넥까지 들어봤고 마지막 기업 하나 더 뉴 들어볼까요? 하겠습니다. 어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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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NEW. 영화 이제 제작 회사, 배급 회사고 사실 제가 이 회사 처음 본 거는 제가 이제 슬램덩크가 지금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슬램덩크 영화 한다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 어. 이게 애니메이션화 됐거든요. 이게 원래 극장판 예전에 나왔지만은 극장판 애니메이션인데 예, 일본에서 지금 12월 초에 나와서 2주 연속 이제 박스오피스 1위를 했습니다. 네. 그걸 뉴가 이제 국내에 1월 3일쯤에 개봉이 될 건데 이걸 배급사가 뉴가 하고 있습니다. NEW가. 결국 이제 지금 드라마로도 제작하나요? 드라마가 아니고 그냥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일본. 만화책을 보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산안공구 했었던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한 부분인데 없던 내용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캐릭터인 성태섭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일단은 아바타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1위를 했던 만큼 1월 초에 나오게 되면은 뉴에 대한 좀 수혜도 좀 보지 않을까. 물론 일본에서는 워낙 애니메이션이 이제 극장판이 워낙 인기가 많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흥행에 대한 여부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드라마 나올 무빙에 대한 모멘텀이 큽니다. 캐스팅이 한효주랑 조인성이랑 유명한 분들이 여러 나오기 때문에 이게 디즈니 플러스 되는데 디즈니 플러스와 매년 한 개씩의 드라마를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뉴는
성장이 될 것 같고 4분기에도 올빼미 영화가 생각보다 250만 명이 선전하고 나오고 있죠. 흑자 전환을 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내가 봤을 때 콘텐츠 자체 전부로도 오늘 아까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OTT나 중국에는 텐센트 비디오나 아이치 같은 대형 OTT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관련 이슈와 이런 부분들이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웬만하면 다 국내 들어올 때 흑자가 난대요. 네. 저가로 들여온대 그래요. 하네요. 그래서 부가적인 그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진격의 거인도 그랬고 진격의 거인도 재밌습니다.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재밌습니다. 더 퍼슬 램덩크는 40, 50대 어르신들의 추억 돋는 만화책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여러 연령층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수익이 나진 않지만 흑자는 난다 정도. 아바타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그러니까 같긴 한데 올빼미가 오히려 더 네. 주목되는 것 같은데 근데 레코딩은 잘 봐야 되겠네요. 네. 스코어라고 하죠. 관람객 수. 요즘 워낙 아바타 2가 저 흥행몰이라서 자 세계 기업 로보티즈 스콘의 NEW 네, 하나만 픽. 로보티즈. 로보티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 이화진 과장이었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